오늘 어제보다 얼굴이 더 많이 부었네요. 사실 오늘 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아침에 좀 일찍 잠이 깨는 바람에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좀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끓이려고 보니까 비빔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빔면밖에 없는데 비빔면을 끓이려고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냉동실에 대패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그 대패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이제 찬물에 막 버무려가지고 비빔면 김치 총총 썰어가지고 딱 나오니까 사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먹고 먹다 보니까 소주 뭐 먹다 남으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꺼서 먹고 자다 보니까 새벽에 이상하게 일찍 깼어요. 소화가 안 돼서 바로 잤어. 아직이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침 기온은 뭐 그렇게 조금 좀 선선한 듯 한데 춥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좀 추웠는데 좋네요. 오늘 그 학교에 저기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라 가지고 뭐 아이들이 또 즐겁게 학교를 등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출근길 정거장의 출근 수다. 이거 좀 징그럽네. 어쨌든 오늘도 렛츠고 고고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특별한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고 뭐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죠. 그래서 진짜 뭐 출근길이 차로 한 25분 거리인데요. 출근길이 진짜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좀 다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제 뭐 대충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무언가를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 그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동, 리액션을 쳐다보고 할 수 있는 이 주의 집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주의 집중 기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날의 수업의 성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죠. 인지주의 학습 이론,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 과정에 따라서 사람들은 학습을 하더라.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명령어나 발음이 잘안돼요. 명령어나 혹은 이제 이 지시어, 어떠한 입력이 있지 않고서는 처리 자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이 처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자체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제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거죠. 선택적 주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고 했죠. 선택적 주의. 이제 사람들은 수많은 자극들,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주의, 내가 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면 공장으로 치면 이제 이런 작업 단계, 이 단기 기억에서는 단기 기억의 작업량에 한계가 있더라. 정보 처리에 한계가 있더라. 근데 그 한계가 이제 7 플러스 마이너스 2더라. 개인차에 따라서 5가지를 처리할 수도 있고 9가지를 처리할 수도 있더라. 평균적으로는 7개더라.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데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것은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 정보 처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나? 아니라고. 정보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적인 학습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이제 이런 뭐랄까 심동적인 학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다. 이 자동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수업의 역량이 높고 수업의 스킬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하나 눈길을 주고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수업 내에서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자동화된 스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수업을 이끌어가요. 수업에서 변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변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변수들조차도 마치 수업의 하나인 것처럼 이끌어 가더라.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지금부터 이제 뭐 나열을 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수많은 스킬들이 아직까지 자동화되어 있지 않는 조금은 미숙한 수업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좀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뭐 공부, 뭐 실기, 그다음에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들을 지지해서 이제 인지주의 학습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암기가 왜 잘 안 되느냐? 장기 기억에는요. 장기 기억은 무한대입니다. 그 저장 공간이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굉장히 많은 것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그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좀 많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좀 목이 좀 이상해. 비염도 좀 심해진 것 같고, 제가 진먼지 알러지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좀 이제 체질도 불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비염이 조금 다시 도지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콧물이 안 나도 저 콧물을 닦아. 이거 뭐 습관성 변입니다 완전. 콧물이 안 나도 계속 닦으니까 이 제 오른손 잡으니까 코가 살짝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이렇게 닦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죠? 어쨌든 장기 기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리고 거기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암기가 잘 안 되는지, 그 잘 안 되는 요건은요, 그 집어넣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인출 과정. 그러니까 그 저장고에서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갈 건데 그 캐리어를 크게 쌀 거야. 한 5일 여행을 갈 거야. 근데 무작위로 집어넣어. 그냥 뭐 아무 뭐 정리도 없이 뭐 순서도 없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집어넣어. 나중에 꺼낼 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꺼낼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장기 기억에 내가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뭐 마인드맵을 짜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추격을 하고 단순 뭐 청킹을 따고 이러한 이제 이런 구조를 짜고 조직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내는 것이 쉽습니다. 꺼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장기기획에서 이 인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출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더 빠르게 인출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해보셨겠지만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백지 스터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조직화돼서 구조화돼서 집어넣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외워버리면 집어넣는 건 할 수 있는데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공부 쪽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인지 과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늘 이제 뭐 얘기하는 바로 메타인지 메타인지라고 하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혹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혹은 무언가를 어떤 과제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원래 머리가 똑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체력이 원래 좋고 이런 친구들은 평균보다는 좀 앞서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진짜로 잘하는 사람, 그 부류, 그 어떠한 선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메타인지를 잘합니다. 즉 아이들한테, 예전에 이제 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사고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과정들이 있으면 이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나의 사고 과정을 사고하는 거. 그게 바로 메타인지잖아요. 초인지잖아요. 초인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무작정 시키는 대로, 누군가가 외우라고 해서, 누군가는 이렇다라고 해서 계속 외우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서질 못해요. 진짜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친구들은요, 자신의 사고 과정을 굉장히 잘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운동을 가르치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생각을 해라.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계체조 수업을 했거든요. 옆돌기를 했어. 근데 그 옆돌기를 내가 1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출발해. 출발을 해서 내가 피드백을 줘도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안 하고 또 출발해. 10번 하면 10번 똑같습니다. 혹여나 그 중에 10번 중에 한 번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 시행이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동작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 돼서 잘했는지를 모른다고. 예. 아주 간단한 동작, 아주 간단한 과제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무한 반복을 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치부 친구들한테, 사실은 유치부 친구들한테 태권도 기술 동작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는데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많이 가르치지 않냐면, 물론 이제 이 7살, 6살, 7살인데도 몸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치부 친구들이 그 복잡한 기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을 왜 자꾸 진도, 예를 들어서 뭐 흰띠, 노란띠, 뭐 초록띠, 파란띠, 밤띠, 빨간띠, 저희들이 레벨 체계 수준이 있다면 이 수준에 맞게끔 어린 친구들,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왜 많이 가르치지 않냐면, 인지적인 학습은요, 5개념, 그러니까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하 잘못되었다가 하는 순간 바로 1초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개념 바꿀 수 있어요. 타다닥 바꿀,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체 기술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체 기술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게 잘못된 동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잘못된 동작이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 동작을 거의 해온 시간만큼의 교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왜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한번 쳐보려고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골프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골프를 지금 친구들도 이제 그 골프를 많이 치거든요. 제가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주위 친구들이 골프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왜 골프를 처음부터 자꾸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독학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하냐면, 나중에 가서요 나의 그 메커니즘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이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그거를 고치려면 3년 쳤으면 3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신체적인 기술은요 한 번 몸에 배워버리면 잘 안 고쳐져요. 나중에 뭐 체력이 생기고 뭔가 잘한다 이런다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를 찬다. 그러면 돌려차기 뭐 회전을 하고 무릎을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 조작 단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잡아서 가르치면 진짜 잘 하겠죠. 물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뭐 다리를 높이 올리기, 그 다음에 뭐 고정된 표적을 차보기, 그냥 어떻게 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보기, 그 다음에 뭐 움직이는 표적도 차보기, 그 다음에 뭐 스텝도 뛰어보고 차보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근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민첩성도 키우고, 순발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뭐 유연성도 키우고 하면서 성장 발달, 그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동기와 체력 수준, 신체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도 왜 저희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을 뭐 이렇게 하지만 얘기가 자꾸 산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계속 수다를 떨어보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림픽을 하면 미국이 1, 2등 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1, 2등 하죠. 1, 2등 하는데 맞나? 어쨌든 미국은 생활체육 시스템입니다. 생활체육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왜 혀를 굴리지?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럽 활동이 굉장히 주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굽니까? 펠프스인가요? 펠프스 미국 사람 맞나? 그 사람도 그 원래부터 운동을 어릴 때부터 케어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된 수영 선수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승하고 그 주에서 우승하고 주별 뭐 우리나라 지금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고 해가지고 미국 대표가 그냥 된 거예요. 그 직업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자기 직업이 다, 운동 선수들이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 시스템이에요. 뭐 국가에서 뭐 보조를 하고 뭘 하고 이 선수를 육성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제 이 클럽 그 애들이
뭐 저는 미국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미국에 살아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제 말이 맞는지.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민기라는 얼마 전에 제 후배 지금 이제 품새 언더 40입니까? 언더 40 현재 세계 랭킹 1위 하고 있는 성민기 사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도장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미국에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평생 운동이고 그 중에 뭐 품새 국가대표가 의사도 있고 품새 국가대표가 뭐 건축가도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생활체육 시스템이니까.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교기에 운동부가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수 육성을 체계적으로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적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멀리뛰기를 한다. 이 아이 몸을 잘 쓰면 어찌 보면은 멀리뛰기를 더 멀리 뛸 수도 있는 이 친구가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정답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래는 그 배면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선수가 배면뛰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더 효율적이거나 해가지고 높이뛰기가 전부 배면뛰기로 바뀌었듯이 뭐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어릴 때부터 얘는 체력이 좋네, 높이뛰기도 좋고 탄력도 좋네, 몸을 잘 쓰네, 멀리뛰기 선수로 키웠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틀에 딱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과 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자세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틀에 맞추어진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훈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 뭐 선수가 원래 뭐 이렇게 뭐 부상을 당하는 뭐 선수가 있는지 몰라도 엘리트 선수들 중에 부상을 당해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부상 관리가 사실은 자기 훈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제가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준비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준비 운동, 그래서 웜업 운동을 저희가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고. 항상 내가 운동을 하면요 부상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상을 최소화하고 운동을 배워야 진짜 좋은 운동을 하는 건데 부상을 감수하고 내가 이 운동을 한다? 우리는 지금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냐면 운동을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제 생각에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에 나의 몸에 맞게 그 다음에 신체에 맞게 배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비교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엘리트 체육의 장점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뛰어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고 더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맞는데 뭐 생활체육과 이제 그 엘리트 체육의 비교를 하는 왜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다 보니 이제 제가 그런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건데 뭐 엘리트 체육이 좋다 나쁘다 생활체육이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따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산으로 흘러가다가 지금 벌써 학교에 도착을 했네요. 굉장히 오늘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꾸 둘러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날도 있겠죠. 그래도 뭐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유튜브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상을 찍는 건 별로 안 어렵거든요. 뭐 사실은 뭐 다른 컨셉이나 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을 많이 찍고 할 수는 있는데 편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편집자하고 이제 이 연출 이 촬영 이분들을 섭외를 하려고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편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제가 가장 현재 지금 이 생활 패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다 보니까 조금 뭐 주제에 어긋나거나 좀 잘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의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작업을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이 불타는 금요일 또 신나는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